안녕하세요, 추루먼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전반부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3라운드부터 어떤 포인트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진의 의도는 뭐였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팀전이었죠. 흑수저 팀과 백수저 팀에서 각각 고기 요리, 생선 요리 이렇게 두 조씩 나눠져서 대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3라운드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 대결을 가장한 팀워크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워크라는 게 제 경험상 이 팀원 중에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팀원 모두가 너무 실력이 뛰어날 때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멍이 있으면 어차피 팀전이니까 2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메꿔주면 돼요. 그런데 너도 나도 실력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진행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고기 요리 대결에서 백수저 팀은 딱 전형적인 그 유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팀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대학교 조별과제 할 때 만나는 그 인간 군상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되게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이 팀원들 보면 각각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입 다물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나서기는 나서는데 그게 좋은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 결정권자이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최강록 셰프님은 어떤 캐릭터냐면 실력도 좋고 경험도 있어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지 계산은 다 끝났어. 근데 내성적이라서 자신있게 나서지는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리더한테 주도권을 주려고 하다가 이러다간 다 같이 망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도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진짜 그나마 최강록 셰프님이 막판에 본인의 필살기인 조림과 곁들임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그마저도 없었다면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생선 요리할 때 흑수저 팀에서도 발생을 하죠. 리더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이성보다는 감정이 막 앞서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아예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최현석 셰프님은 리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팀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해줬고요. 게임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미리 재료를 선점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흑수저 팀에 가서 재료를 구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팀원이었던 셰프님들도 각자가 사실 장인에 가까울 정도로 본인의 곤조와 스타일이 명확하신 분들일 텐데 팀장을 믿고 각자가 맡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관자를 요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도 팀의 추진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팀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묵묵하게 따라줬거든요. 트리플 스타 팀에서도 처음에는 철가방 요리사님이 고추 잡채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테이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이 이건 고추 잡채로 가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때 철가방 요리사님도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고집을 깔끔하게 접고 팀의 방향성대로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그게 팀이 승리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물론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최현석 셰프님이나 트리플스타님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라운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철가방 요리사님과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경력이 높을수록 내 곤조를 꺾고 리더를 믿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이 좋은 팔로워십의 표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라운드 리뷰를 해보자면 80명의 셰프들 중에서 20명을 올리는 라운드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라운드는 흑수저 셰프님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했던 건 안성재 셰프가 왜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소개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종원 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요식업계의 거물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을 텐데 안성재 셰프는 저도 이 프로그램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파인다이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라는 의문을 무의식적으로 품고서 1라운드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초반에 굉장히 정확하고 냉철한 심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연달아서 나오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안성재 셰프라는 캐릭터가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바로 급식 대가님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다른 참가자들을 심사할 때는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그려지다가 딱 이 급식판 앞에 섰을 때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반전.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와 호감도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봅니다. 사실 파인다이닝 미슐랭 3스타다 막 이런 간판이 있으면 뭔가 좀 콧대가 높을 것 같고 거만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초딩처럼 급식판에 머리 박고 먹는 모습이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준 것 같고, 그런데 더 멋있는 건 거기서 바로 합격을 줄만도 한데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심사를 할 수도 있으니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탁 빠지는 거. 그때 저도 와, 심사위원 진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내가 변우석도 피해갔는데 내 안성재 셰프한테 덕통사고를 당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강렬하면서도 호감적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됐기 때문에 두 심사위원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의 재미와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제작진이 섭외 자체도 잘했지만 이 백종원이라는 아이코닉한 캐릭터에 뒤지지 않게끔 안성재 셰프의 캐릭터도 굉장히 촘촘하게 빌드업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라운드인데요. 저는 이 라운드가 이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이 흑백 요리사라는 테마를 가장 잘 표현한 라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흑수저 팀에서 한 명, 백수저 팀에서 한 명 이렇게 1대1로 붙는 형식이었는데 이 정도면 작가가 미리 짜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대결 구도가 정말 흥미롭게 잘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숭호아빠님과 최강록 셰프님의 대결이 있었죠. 두 분이 워낙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으시기도 하고 각자의 개성이 확실하시잖아요. 숭호아빠님은 각종 그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서 틀에서 벗어난 요리를 하셨고, 최강록 셰프님은 정말 단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조리고 곁들인 음식을 하셨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음식이 나오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진짜 흑과 백처럼 그 극강에 대비해서 오는 재미를 정말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또 이영숙 셰프님과 장사천재님의 대결도 그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만으로 젊은 셰프의 패기를 담은 화려한 음식과 인자한 할머니 같은 느낌의 한식 고수가 아주 소박하게 만든 음식, 결국 이 덜어냄의 미학으로 이영숙 셰프님이 2대0으로 승리하는 그 마무리 결말까지 무슨 요리 만화의 클리셰를 그대로 갖다 박은 것처럼 정말 흥미롭게 연출이 잘 됐더라고요. 이처럼 뭐 고수와 도전자, 경험과 패기, 정통과 파격, 이렇게 아예 상반되는 것들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긴장감과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작진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흑백 요리사가 다른 서바이벌 예능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꼽아보자면, 보통의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하면 뭐 서로 견제하고 정치질하고 또 그걸 엄청 자극적으로 연출해서 내보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흑백 요리사는 서로를 진심으로 리스펙하면서 순수 실력으로만 진검승부를 펼치도록 판을 깔아주고, 또 동시에 흑과 백처럼 상반된 색깔을 가진 심사위원을 배치해서 수준 높은 토론으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극적인 엽떡 같은 것만 먹다가 밸런스가 너무 잘 잡힌 그런 파인다이닝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먹은 듯한 그런 고급진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전반부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맛깔난 예능이고, 이대로 후반부까지 깔끔하게 뽑혀준다면 거의 역대급 예능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